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작심삼일 요양보호사 저희 합격 비법 노트 저희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근골격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근육과 뼈 그거와 관련된 그런 계통을 오늘 할 건데 골격, 근육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노화의 특성에 대한 겁니다. 노화의 특성. 자, 노화가 되면 근골격계는요, 추간판이라고 해서 여러분 추간판이 자, 우리가 뼈와 뼈가 있잖아요. 자,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있어요. 그쵸? 마시멜로 같이 생긴 하얀 건데 얘를 우리가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대부분 수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화가 되면 수분이 부족해지죠. 그러면서 이 추간판, 즉 디스크도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주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키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등뼈가 굽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굽게 걸어야 덜 아프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 가슴을 향해서 보면서 이렇게 걷게 되는 게 습관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테고, 그 다음에 뼈의 질량 감소, 즉 우리가 이걸 골밀도라고 하거든요. 골밀도가 내려가서 골격도 작아지고 약해져서 만약에 뭐 재채기만 하더라도 골절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 굉장히 근골격계에는 노화가 아킬레스건이죠. 그리고 하악골 요런 거, 그러니까 씹는 그런 작용들이 다 약해지게 되는 거죠. 치아도 되게 많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근육량도 떨어져가지고 운동량도 감소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운동을 많이 못하고요. 하더라도 굉장히 되게 조심해서 하느라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호흡기계 노화로 인해서 근육 경련, 피로 이런 것들을 자주 느끼게 돼요. 근골격계와 관련된 노화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인대, 관절 마디마디에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탄력을 잃으면서 관절 운동도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폈다 구부렸다가 움켜들었다 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도 커지고 어깨는 좁아드는 그런 신체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뼈가 있는데요. 뼈 사이에 이 뼈와 뼈를 지탱해주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자, 여기. 물렁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되게 약해지면서 이 사이에 염증이 생겨요. 우리가 이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다리 지방도 줄어들면서요. 엉덩이, 허리 같은 데에 피하 지방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서 자, 이렇게 저 화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 이거 보시면, 노인 특유의 체형이라고 해가지고 팔다리는 얇아요. 근데 이 복부라든가, 그쵸? 복부 쪽, 그런데, 이제 엉덩이, 허리, 이런 데는 좀, 살이 잘 안 빠지죠? 그쵸?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보호해주는 이 물렁뼈 있잖아요. 자, 여기가 되게 달아요. 그러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뼈가 붙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끝내주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골격계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나이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 50, 60, 70 이렇게 한평생 걷고 무거운 거 많이 들으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게 서로 뼈와 뼈가 닿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 되게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밑으로 읽어보다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
보통 관절부에 통증이 있습니다. 예, 통증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요. 보통 날씨에 따라서 쑤신다는 분들 많잖아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뭐 완전히 치료되려면 수술 같은 거나 그 비수술 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면 악화되고 어떻게 된다? 자, 이런 거 중요해요. 안정하면 호전되고 운동하면 악화되고 이러면 내가 퇴행성 관절염인가? 그런데 조금 더 완벽한 증상을 보시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요. 경직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져요. 그러면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우리가 계단을 걸어 내려올 때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는 근력이 키워지는데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관절도 변형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치료 및 예방 보시면 약물 치료, 약을 드셔요. 진통소염제 같은 거. 그리고 온냉요법을 하기도 하고요. 마사지, 물리치료. 그래서 병원 많이 가셔서 물리치료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절 운동 자주 하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여기 다시 올라가 보면 이쪽 부분에 인공관절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연골이 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뼈와 뼈가 만나지 않으니까 통증을 덜 느끼겠죠. 아니면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체중 조절. 아무래도 뼈와 뼈가 무거운 거 들거나 뭔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뼈와 뼈가 그만큼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많이 마찰이 될 수가 있어서 염증을 더 유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규칙적 운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력이 많이 붙어서 되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기나 체조, 수영 이거 되게 좋은 그래서 아쿠아로빅 되게 무릎에 좋은 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이게 뼈가 여러분 이게 정상뼈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채워져 있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의 어떤 공기 순환이 필요해요. 이 정도가 딱 정말 좋은 골밀도인데 자, 골밀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밀도가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그 거미줄 같이 생긴 거 이게 뼈예요, 여러분. 이게 뼈라는 겁니다. 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럼 원인을 볼까요, 여러분? 자, 폐경. 그래서 여자들은 생리할 때가 되게 좋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폐경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 부족해지면서 이 뼈가 여성 호르몬이 좀 강하게 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악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체중이다. 다이어트를 한다. 이거 되게 뼈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요. 잠이 보약이고. 그게 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갑상선과 부감상선 질환이 있잖아요. 그럼 칼슘 농도 조절이 좀 힘들기 때문에 자, 이런 질환이 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40세 이후에 골절 경험 그러면 이 뼈가 이렇게 또 되게 약해져요. 골다공증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흡수장에 칼슘을 잘 흡수를 못해요. 그리고 칼슘 섭취가 부족해요. 자, 이렇게 되면 뭐다? 이렇게 골다공증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 이상 부실피질 호르몬 요법 받았거나 아니면 혈전 예방 약물을 드시거나 이런 거에도 뼈에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흡연, 음주, 카페인, 그러니까 술, 담배라던가 커피 같은 것들은 뼈에 진짜 안 좋아요. 이거 원인 달달 외워주시고요. 제가 앞에서 저체중 얘기하면서 다이어트도 되게 원인이 돼요. 유전적 요인으로 뼈도 유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윗세대에서 뭔가 근골격계 질환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조심하시고 하일 조심하셔야 되고 그쵸? 남자분들 여자분들이나 무거운 거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증상은요. 허리 통증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키가 작아짐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허리 굽어요. 앞에서 노화, 근골격계 노화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야 허리가 뼈와 뼈가 잘 안 부딪혀가지고 이래야 통증을 덜 느껴요. 그래서 허리를 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잦은 골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겨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약한데 여러분들 골절이 안 생기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재채기만 하더라도 골절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칼슘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좀 하시면 돼요. 여성 호르몬 원인이었잖아요. 폐경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니까, 그쵸? 저체중 예방하고 원인을 다 없애주거나 갈아엎어주면 돼요. 체중 부하 운동, 걷기 되게 좋고요. 좀 땀날 정도의 걷기. 그 다음에 비타민 D 섭취를 한다던가 칼슘과 비타민 D 영양 보조제로 섭취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절주, 금연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알아주시고, 비타민 D, 우리가, 광합성 한다,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좀, 직사광선이 우리에게 쬐지는 부분인데, 이제 팔다리에 이렇게 쬐도 되긴 하는데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팔다리로 나오느냐. 서양에서는 등이라고 나와요. 근데 등이, 뭐 어디, 이렇게 굴곡진 거 없이 평평해서 햇빛을 흡수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천연 비타민 D, 요렇게 우리가 자연 합성할 수 있는, 자외선 쬐기 좋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너지된 요걸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좀 전에 이제 골다공증 했잖아요.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있는 거, 칼맥디 같은 거. 그 다음에 빈혈은, 비타민 C, 그래서 제가 100% 오렌지 주스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철분제. 자기 전에 속 쓰리지 않게끔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공복에 먹는 게 좋으니까 자기 전에 드세요. 이거 실제로 제가 하는 방법들입니다. 아주 효과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렇게 커피도 그렇고 스테로이드제, 부신피지오르면 약제라던가 아스피린, 헤파린 앞에서 했던 거긴 한데 이런 것들이 다 골다공증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좀 한번 주의 깊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고관절, 여러분 골격이 아니라 골절입니다. 골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절 골절은요,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엉덩이뼈 빠개지는 거거든요. 엉덩이뼈 빠개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일단은 여러분 이 엉덩이뼈가 빠개지면 자, 이게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장마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각종 장기가 이 복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테이블 데스, 그러니까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술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관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생활하시다가 이병저병 오면서 폐렴으로 사망하시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 이것도 골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뼈가 약한 상태의 노인이 낙상을 하면 뭐예요? 엉덩이 뼈가 부러져. 제가 그래서 엉뽕이라고 해가지고 엉덩이 뽕 있는 팬티 있거든요. 그거 강력 추천해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가면 이 얘기 항상 말씀드려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원인이 뭐냐면 65세 이상의 고령부터 위험하고요. 다리 기능이 그러니까 잘 걷지 못하고 잘 넘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되게 위험하겠죠. 그리고 어디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시력 장애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다고요. 골다공증 있죠. 근데 체중이 되게 낮거나 그 다음에 보조기를 사용하는 이거는 하지 기능 부전이랑 이어지는 얘기고요. 술이 또 그렇게 술 먹다가 두 가지예요. 뼈에도 안 좋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증상이 뭐예요? 서해부, 대퇴부. 엉덩이 아래에 있는 그쪽 있잖아요. 엉덩이 쪽과 우리가 허벅지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서 나 잘 못 움직여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골절된 부위를 수술을 하는데 골절된 부위를 수술을 하면서 약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쵸? 칼슘약, 비타민 D,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같이 먹고 낙상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활동을 보시면 질병명을 예측하고 말하거나 이런 거는 계속 노화에 따른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나올 때 항상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 도와줘야 될 게 뭐냐면 통증을 잘 관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영양과 운동.
골고루 영양소를 드시면서 운동을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칼슘 충분히 섭취할 때 음식물로서나 그쵸? 영양제로서나 자, 낙상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조기구 사용하는 사람 분들에게는 잘 설명해줘서 이게 보조기구 사용했는데도 다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근골격계 요거 비뇨 생식기계로 넘어가기 전에 근골격계 이거 한마디만 좀 더 드릴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확인으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 나라 대한민국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 앓는 분들이 몇 명이냐면요. 50%예요. 그러니까 인구 중 5천만 명 인구 중에 한 2,500만 명 이상이 근골격계고요. 5천만 명이 아니라 5천만 명 중 1,000만 명. 1천만 명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럼 1천만 명으로 봤을 때 뭐예요? 지금 500만 명. 500만 명이나 여러분 그러면 그쵸? 이거 절반이잖아요. 그럼 500만 명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부분이 근골격계. 다른 것들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질환은. 근데 근골격계는 여지 없어요. 왜냐하면 뭐 65년 동안 근골격계를 써왔기 때문에 그쵸? 쓴 거와 비례하거든요. 근골격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요양보호사 분들은 수급자분들이 다 뭐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고 다 나이로 봤을 때 65세 이상이 우리 수급자분 이들이잖아요. 대상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분들의 골절을 막고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아파하시는지 그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노화와 관련된 질환 근골격계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러분 둘씩 그렇게 합해서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판서하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